85세 한국 노인, 미국 고급 식당에서 입장 거부. 낡은 양복 하나 때문에 한국의 노인이 미국 식당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배지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비웃던 직원들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리고 밝혀진 놀라운 진실. 73년 전 전쟁터에서 시작된 형제애가 오늘 이 식당을 뒤흔듭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벅찬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85세 김태석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노병이죠. 지금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솔직히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손녀 지연이가 몇 년째 초대했지만 이 늙은이가 뭐하러 그 먼 곳까지 가느냐며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떨어졌습니다. 지연이는 변호사가 되어 LA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지연이의 목소리에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70년도 더 된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태석 씨, 괜찮으세요? 옆자리 승무원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국은 제게 아픔과 우정이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LA 공항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품에 안기는 지연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연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정말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LA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식당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이런 늙은이 데리고 비싼 식당은 아무데나 간단히 먹어도 괜찮아. 지연이는 끝내 설득했고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지연이의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분 등. 미국에 온 기분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지연이가 데려간다는 고급 식당이 걱정됐습니다. 게다가 영어도 서툴러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낡은 양복이었지만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죠. 주머니를 뒤적이다 작은 배지를 만졌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이 배지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가 예약한 식당은 LA 다운타운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입구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이런 곳은 제가 평생 가본 적 없는 장소였으니까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연이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발걸음은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한 남자 직원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연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약했어요. 김지연 이름으로요. 직원은 목록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약 명단에 그 이름이 없네요. 지연이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2달 전에 예약했고 확인 이메일도 받았어요.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무언가를 속삭였고 첫 번째 직원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레스토랑은 정장 착용이 필수입니다. 넥타이와 정장 자켓이 없으시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지연이가 항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시고 이게 정장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해해 주세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예외는 만들 수 없습니다. 제 낡은 양복은 그들 눈에 형편없어 보였나 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인 감정이었죠. 영어로 항변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괜찮다. 다른 곳에 가자. 제가 한국말로 속삭이자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차별이에요. 제가 변호사라는 걸 아세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결국 지연이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저는 식당 입구 근처 벤치에 홀로 앉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 중에도 느끼지 못했던 비참함이 느껴졌죠.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식당 직원 2명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를 완벽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들의 비웃는 표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저 할아버지는 뭐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낡은 양복을 입은 초라한 노인일 뿐이지만 이 사람들은 제 과거를 알지 못합니다. 주머니 속 손가락이 그 작은 배지를 만졌습니다. 73년 전 한국 전쟁 중에 미군 로버트 윌슨 중사가 제게 준 물건입니다. 차갑고 눈 덮인 산속에서 우리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저는 그를 업고 적진을 뚫어 후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굶으며 산을 넘었습니다. 로버트는 제 등에 엎여 계속 의식을 잃어갔고 저는 그를 깨우기 위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아군 진지에 도착했을 때 의료팀이 로버트를 실어갔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군복에서 작은 배지를 떼어 제게 건넸습니다. 태석,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일세. 이걸 가져가게. 언젠가 미국에 오면 날 찾아주게. 주머니에서 그 배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식당 직원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서 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게 뭐예요? 영어로 물었지만 의미는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배지를 보여주자 그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겐 그저 오래된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겠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연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어떤 분노였습니다. 멀리서 지연이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휴대전화를 들고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할아버지, 좀 기다리셨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 손에 든 배지를 보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평생 간직해온 이야기를 손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건 오래전 미군 전우가 준 거란다. 내가 그의 목숨을 구했고 그는 나에게 이걸 줬지.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군 생명을 구하셨다고요? 한국 전쟁 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 윌슨이라는 중사였어. 지금쯤 살아있다면 나처럼 늙었겠지만. 지연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분의 이름과 소속 부대 기억나세요?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지연이는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듯 눈을 빛냈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 통의 전화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와 빠르게 대화를 나눴고 그 후 여러 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마친 지연이가 흥분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 연락했더니 로버트 윌슨 중사의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연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이 식당의 창립자가 바로 로버트 윌슨의 아들인 마크 윌슨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식당의 명예회장이고 실제 운영은 그의 아들이 맡고 있대요. 마크 윌슨 씨는 아버지로부터 한국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인연이 이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노신사가 서둘러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김태석 씨입니까? 영어로 물었지만 제 이름은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윌슨이 자주 이야기했던 그 김태석 씨가 맞습니까? 마크 윌슨은 갑자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크 윌슨은 자신의 아버지 로버트가 남긴 모든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일기장, 편지, 심지어 군 기록까지요. 그 속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 당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락수단이 제한적이었고 마크의 아파트에 초대받아 앉아있는 동안 그는 노란빛이 바랜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미 육군 기록보관소에서 가져온 공식 문서에는 김태석, 한국인 민간인 제7보병사단 소속 로버트 윌슨 중사의 목숨을 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보는 순간 그 차가운 겨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1951년 1월,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가족들과 헤어진 상태였죠. 미군 부대 근처에서 통역 일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있었고 우리 부대는 고지에 고립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제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후송해야 했지만 모든 길은 적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로버트를 업고 적진을 우회해 산길로 탈출하기로요. 할아버지, 이 지도를 보세요. 미군이 당신의 탈출 경로를 기록해 놓았어요. 72km를 적진을 뚫고 이동하셨대요. 지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도를 보니 그 길고 험한 여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살기 위해, 친구를 살리기 위해 걸었을 뿐인데, 문득 마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군 훈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신청한 훈장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 당신에게 전달되지 못했죠. 아버지는 이것을 평생 보관하다가 저에게 맡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크는 자신의 아버지 로버트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태석을 찾아 고맙다고 전해달라였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마크는 여러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LA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고 그들은 이 놀라운 인연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마크와 지연이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라며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마크는 저와 지연이를 자신의 식당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날 저를 거부했던 그 식당의 문이 활짝 열렸고 모든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었죠. 식당 입구에는 마크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참전용사협회 대표, LA 시의원, 심지어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까지요. 김태석 씨,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식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식당 지배인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를 거부했던 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앞으로 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태석 씨는 73년 전 이 식당의 창립자인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도 이 식당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식당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VIP석으로 이끌려갔습니다. 테이블에는 꽃다발과 함께 작은 명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석 테이블 마이너스 영웅을 기리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오늘부터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식당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마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미군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는 저를 보더니 경례를 했습니다. 김태석 씨,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제7보병사단의 후임자로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부대의 전설입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73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손님들이 일어나 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지연이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세요. 잠시 후 마크는 작은 무대를 마련했고 저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한국인이었고 전쟁 중에 만난 친구를 도왔을 뿐입니다. 식사 후 마크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로버트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한국 전쟁 관련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떠난 후에도 항상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당신을 찾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마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로버트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버지는 1955년에 한국에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적십자를 통해 수소문했고 1980년대에는 직접 한국을 방문했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크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준 것입니다. 태석을 만나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지만 영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번역해 주었습니다. 친애하는 태석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다시 만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지라도 내 아들 마크를 통해 당신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나를 업고 적진을 뚫고 나왔을 때 당신은 단지 내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미래, 내 자손들의 삶을 구한 것입니다. 편지를 듣는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로버트. 그는 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로버트의 군인 신분증과 함께 작은 금속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제에는 국경을 넘어 T, K와 R, W, 1951. 그것을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로버트와 저는 전우애의 상징으로 비슷한 반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 것은 전쟁 후 혼란 속에서 잃어버렸지만 로버트는 자신의 것을 평생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날 밤 식당에서는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마크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로버트의 손주들은 제게 포옹을 해주었고 증손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날 마크는 식당을 통째로 예약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고 양국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당 벽에는 로버트와 제가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식사는 전적으로 당신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크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김태석 씨,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고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3년 전 그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다니. 식사 중에 마크는 자신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저스틴은 현재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들 저스틴은 앞으로 이 식당에 김태석 장학금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말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크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훈장입니다. 그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보라색 하트 훈장이 있었습니다. 부상자 훈장이었죠. 로버트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 훈장은 더 어울린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지연이와 함께 LA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70년 넘게 간직해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사실 이번 여행을 오기 전에는 많이 망설였단다. 내가 뭐라고 이런 먼 곳까지 와서 폐를 끼치나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마음이 한결 가볍구나. 지연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여행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그저 손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과거와 마주하고 마지막 숙제를 마무리하러 오신 거였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 배지를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이 배지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한 부분, 긴 여정 끝에 완성된 이야기의 증표입니다. 김태석 할아버지는 비행기 안창가에 앉아 LA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73년 전 눈 덮인 산에서 미군 로버트를 업고 걸었던 그 청년이 이제는 85 노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가슴에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 속 배지와 로버트가 남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미래, 그의 가족, 그의 꿈까지 모두 구하는 일이었죠.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 김태석이 로버트를 구하기로 한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김태석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빚을 갚은 듯한 표정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에서 그는 더 이상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과 완성된 이야기를 안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지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사실은 운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작은 선행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김태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가 73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어날 것이죠. 김태석 할아버지의 선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쇄 반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